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SOS 솔루션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연구소 이경국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조직을 위한 주민과의 효과적인 접근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지역사회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원론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역사회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주민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 조직을 위한 주민과의 효과적인 접근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기관들은 대부분 앞에 문도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여기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개방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뭐 SNS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줄기차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역사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방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통률이에요. 여러분들 식당이나 요새 이렇게 점포들 가시면 밖에서 안이 볼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대부분 밖에서 안이 보여지도록 구조화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불과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바깥에서 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거진 대부분 개방형으로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안이 훤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저기 들어가도 되겠구나, 아 저기서 무엇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기관도 사실은 물리적인 통률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적인 통유리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좀 있겠죠. 귀뚜라미라는 노래 아세요? 귀뚜라미 보일러 말고 귀뚜라미 노래. 그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지하도 콘크리트 옆 좁은 틈에서 숨막힐 듯 토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사실 귀뚜라미라는 존재는요 미물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찌르르 찌르르 울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우는 걸까요? 물론 그 귀뚜라미의 사명은 우는 소리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듣지 않더라도 꾸준히 계속 찌르르 찌르르 하는 그 귀뚜라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주민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라. 지역사회 주민들은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점, 지역사회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회복지기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이 우리는 되게 종별로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냥 사회복지기관이라고 그러면 의뢰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 입장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일방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거부감이라든가 불편함을 가지지 않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귀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방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개방적으로 자세를 취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주민의 말을 수용하고 지지하라. 예, 두 번째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묘하게 다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말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상적이거나 지극히 한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되게 비슷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개방적인 자세 이외에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들어주고 수용해야 돼요. 아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 의견도 있습니까? 아, 좋은 생각이네요.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좋다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좋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라도 좋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이분법 논리보다는 그거는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라 하더라도 좋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다가가기가 편하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회복지사, 당신은 지역사회 주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지역사회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이기 이전에 지역사회 주민이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지역사회 주민이니까 우리는 그냥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아, 저건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 바라보고 있네. 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린 그냥 들어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교정시켜 나가면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요건 요래서 이렇습니다. 저건 저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뭐 들어줄 사람도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걸 또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아주 장시간 동안 설득시키고 이해해 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조직은요. 사실 원천적으로 불가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역사회 조직을 해낸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태어나시는 아기도 있고 또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이사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세대가 바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조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시간 동안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를 이해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1부터 100까지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다섯 번째, 먼저 제안하게 하라. 사회복지사가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만 개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개입을 하면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그것을 불쾌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죠. 지역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 주민들은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우리가 가가지고 막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카리스마로 그런 부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동의되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아, 이걸 필요하다라고 느끼기 전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필요를 느끼게 하고
그 필요로 느끼게 한 것을 먼저 제안하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조직 활동에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회복지사가 먼저 제안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렇게 다가가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있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말하기 싫은 사람, 힘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의사소통은 되지 않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6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주제는요. 생각을 나누고 원칙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토론하라. 생각을 나누고 원칙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토론하라. 제가 왜 2번이나 얘기를 했을까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2번이나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사회복지기관은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지역사회 주민이 갑이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동등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세금으로 움직이는 곳이니까 우리 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부 지역사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에이 뭐 쟤네들이 전문가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뭐 내 말 한마디면은 저 사람들 그 말 다 듣는다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월의식 뭐 권위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적기관이잖아요. 공적기관이라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공적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권위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든 사회복지기관이든 나름대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약간의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을 하나를 가지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구분점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원칙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토론을 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사회 주민과 우리는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거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도 있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이런 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1년차 사회복지사고 제가 뭘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사회복지사의 옷을 입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할 때는 지역사회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관점으로 왜? 우리도 지역사회 주민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조직을 위한 주민과의 효과적인 접근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한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이 지역사회는요,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고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에서도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예,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해 나가는 모든 지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지역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사는 어떤 정형화된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걸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 SOS 솔루션, 지역사회 조직을 위한 주민과의 효과적인 접근 그리고 의사소통,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